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길 교수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참 그립습니다. 김동길 교수님과 오랜 기간 정치를 함께 하셨던 박찬종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심정이 다르실 텐데 일단 김동길 교수님 별세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부터 김 교수께서 유튜브를 사실상 중단하고 네, 건강에 굉장히 악화되셨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별세하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네, 특히 개인적으로는 그 양반이 국회의원을 한 번 했는데 네. 전직 국회의원 김동길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되죠. 네, 이게 국회라는 게 지금 똥걸레가 돼 있는데 뭐 전직 국회의원 값이 나갑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걸 기준으로 80 넘은 사람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은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단 둘뿐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 양반이 이제 저보다 연세가 꼭 10년 위이세요. 네, 그래서 갑자기 허전해졌고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직간접으로 저희 대학 때로 돌아갑니다. 네, 우리가 58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네, 제 친구들 중에 연세대학교 간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그때 이제 학창시절에 자주 만나고 이러면 김 교수 얘기를 자주 해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학에 대물 교수가 있다. 대물. 큰 대자. 네, 물건이라 물자. 아주 큰 교수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브라함 링컨 그리고 미국 정치를 전공해서 미국서 이제 학위를 받아와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그 분야에 정치학 강의를 하는데 네, 굉장히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런데 네. 규칙이나 규율을 위반했을 때는 맹수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수업하기 전에 떠들고 이래갖고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교실에 들어와갖고 진정시키고 나서는 운동장에 나가라고 그래가. 네. 한 줄로 몇십 명을 쭉 세워놓고 네, 오른편에서부터 주먹으로 예, 그냥 가슴팍을 한 대씩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내 친구들 평소에 안 죽을 만큼 때리더라 이거야. 예, 뒤로 휘청할 정도로 예, 세워놓고 한 줄로 말이지. 네, 그 양반이 이 주먹이 커요. 예.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로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네, 그리고 이 정주영 회장이 이제 국민당인가를 만들어가 네. 92년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셨죠, 김동길 교수님이. 네, 그런데 그 에피소드가 원래는 그 당을 만들 때 김동길 교수도 참여시키고는 네, 김 교수가 대통령 후보에 됐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본인은 그래 내가 대통령 후보 가면 돼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됐는데 만약 김 교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결과 여하간에 예,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한 400만 표 가까이 얻었는데 네, 그런 것에 비하면 한국 정치 지형이 네. 9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네.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면에서 네, 이제 그런 점이 지켜본 우려서는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는 그 후에 그 직후에 또 어떤 한 분 정치인 출신하고 저하고 김 교수하고 셋이서 그 하와이 교포단체 초청으로 네, 하와이를 간 일이 있어요. 네,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거기 머물면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하지만은 이 양반이 이제 그 기회에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정치라기보다도 나라 전체가 이게 말이지 규율 있고 질서 있는 나라로 이게 바뀌고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되고 네.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죠. 예. 그때도 네, 그러다가 현실 정치에 전혀 발을 디디지 않았고 따라서 김 교수를 평가할 때 전직 국회의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압구정동 강남 각구에 입후보 했을 때도 네,
무소속으로 나왔지, 무소속으로. 네. 그래가지고 내가 본 이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 그게 공약이에요. 아, 네. 공약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내가 들어가서 좀 이걸 바로 세우되 소리를 내보겠다. 그게 공약입니다. 네. 구체적 공약이라는 게 네. 이 국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가서 좀 말을 해보겠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당선됐지. 무소속으로 나오는데도 네. 그 4년 하고 이거 도저히 이 국회는 뭐 이게 감당할 수 없다 생각 그 뒤로는 뭐 정치 발을됐는데 네. 우리가 김 교수를 평가할 때는 말이죠. 네. 그 유신 시대 유신 반대하다가 1년 이상 감옥에 있었지 아마. 그 네네. 양반이. 그러니까 이 교수를 했지만은 폴리페스가 아닙니다. 예. 이 정치에 기웃거리고 무슨 뭐 고위직을 노리고 그 양반이 그 정주영 회장 그것도 무슨 대통령 후보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뭔가 새바람을 일으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네 해서 아마 거기 발을돼 있었던 것 같고. 네. 국회의원 무소속도 그런 뜻이었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걸 하겠다고 염두에 뒀다 그러면 기회는 나는 얼마든지 있었다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폴리페스로 분류해서는 안 될 일이고. 예. 그리고 그 양반이 생각하고 이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 같은 사람이 도저히 그 뛰어넘을 수 없는 큰 그릇이에요. 네. 그 양반의 그런 척도로 보면 뭐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정치한다는 사람 또 이 정치권에 발을 걸쳐서 무슨 출세도 해보고 뭐 돈도 벌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교수나 그런 집단의 입장에서는 김 교수의 그 큰 그릇에 비하면 조잔하고 가냘프고 예. 이게 뭐 똥덩어리지 똥덩어리. 예. 그럼. 똥덩어리 되지. 박찬일을 포함해가 모두가 김 교수한테 갖다 비하면 전부 똥덩어리지. 네. 그 최근에 만일 이 양반이 그 방송을 계속했다 그러면 지금 이 국회 대통령 선거 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거 말이야 아마 굉장히 질타했을 겁니다. 이게 예. 김 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똥덩어리란 말 김 교수가 똥덩어리 말 쓴 거 아니고 예. 내가 비유컨대는 그렇죠. 그럴 정도다 이제 김 교수의 생각과 깊이와 넓이에 비하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조국의 현실을 굉장히 통탄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리는 아침이네요. 그래요. 그 최근에는 언제 뵀나요? 우리 변호사님하고 김동길 교수님하고. 최근에 자주 뵀지, 자주 뵀. 네. 예, 자주 뵀어. 예, 예. 아이고 또 냉면이 유명하잖아요. 김동길 교수님 댁에. 그거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지. 예. 예. 아이고 그 참. 그럼 김동길 교수님의 이제 그 어떤 일생을 살아오면서의 그 가치관이라든가 그 애국심에 그게 이제 교수님 돌아가시면서 어떤 우리 후배들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면서 조금 정치권이 달라질까요? 제가 해석할 때는 그 양반이 미국서 공부하기 링컨입니다. 링컨. 네, 맞죠.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의 생애, 링컨의 정치. 그래서 나아가 링컨 이후에 미국의 정치 상원 하원 그리고 링컨 이후 역대 대통령 이걸 전공했거든요. 네. 그 양반이 그런 기준으로 봐서 우리 조국도 상권 분립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그런 그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출연하고 이런 걸 고대했던 분입니다. 예. 영웅 대망론. 영웅 대망론. 예. 네.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사람에게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네.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게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 말년에나 허점이 드러났고 이러니까 네. 그 이후 하여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 박사 이후에 아이고 이런 이 대통령이 그런 최고 지도자가 나오기를 늘 고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 세상에 가셔도 우리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믿고자 합니다. 네. 안타깝게 이제 일생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손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아마 김동길 교수님의 그 뜻을 뭐 좀 기리거나 이어받는 무슨 기념 사업 이런 걸 할까요?
그 틀림없이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예,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제자들을 많이 길러놨기 때문에. 네. 예. 아이고 바쁘실 텐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아이고 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자제하시는데 박찬종 변호사님이 회한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 때부터 김동길 교수님을 알았고, 그다음에 젊은 날 같이 정치를 하면서 투쟁도 했었고, 이후에 최근까지도 이 두 분 다 이제 어르신이니까 10살 차이라고 그러시는데 김동길 교수님이 한국 나이로 95세인가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박찬종 변호사님 80대 중반이시니까 두 분 다 이제 어른이 되신 입장에서 막 식사도 하시면서 때로는 차 한잔 하시면서 시국에 관해서 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른이 김동길 교수님이 오늘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박찬종 변호사님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이상으로 굉장히 아련하실 텐데 오늘 전화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그 존경심이 묻어나네요. 영웅 백막론, 링컨 연구를 일생하셨는데 대한민국에도 링컨 같은 영웅이 나타나 주기를,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뭐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로 나타나 주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웅 대망론에 또 하나의 그 영웅을 작년까지는요. 그 금년에는 제가 못 뵀는데 기대하시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이제 추측입니다. 근데 요즘의 상황을 보고 그분이 최근에는 방송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신문 방송을 통해서 소식은 뭐 다 이제, 왜냐면 총기는 매창하셨으니까요. 그 뭐면서 지금 돌아가는 거 그래. 작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어느 기대해서 이렇게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셨는데 그 기대에 만족하셨는지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만족한 면도 있고 약간 아쉽다 하는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으로서 하는 행동들, 그다음에 저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저 민주당을 보시면서 지금 국회 굉장히 속상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시는 길이 이렇게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 왜냐하면 당신 자식이 안 계시니까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오로지 제자들 생각, 나라 생각, 국민들 생각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눈을 감으시면서 편치 않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치겠습니다.